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 국어 강사 김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진학 상담위원 이금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얘들아, 안녕. 안녕. 미라클에서 다양한 입시 정보와 맞춤식 공부법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공부법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죠. 예, 예. 네, 입시 전략이라는 것도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네, 그렇죠. 아직 그 전략을 짜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오늘부로 꼭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략을 좀 짜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오늘부로 좀 수정을 해서 정말 마지막 최종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2018 입시의 본격적인 레이스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죠. 나를 알고 또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 위태롭지 않습니다. 자, 대입의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2018 입시가 2017 입시와 달라진 점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뭔가 눈여겨볼 만한 달라진 점, 특징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좀 확대됐다는 건데 한 10,000여 명 정도가 늘었어요. 수시가. 그런 상태인데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대부분 쓰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2017 수능에서 봤더니 한 등급 정도씩 땡겨져요. 그만큼 영어 등급을 잘 맞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90점 이상이니까 4%가 아니고요. 그런 상태고 이것이 이제 113개 대학에서 영어를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이 좀 완화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영어를 전략 최저 과목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논술 위주의 선발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한 1,700명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최상위권을 우리가 지향을 한다면 13,000명 정도를 선발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특이사항은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논술 준비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 갈 거야. 땡, 틀린 말이라는 거죠. 논술로는 못 가네요. 그런 상태고요. 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재시행을 하게 되는 대학으로 바뀌었고, 또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신설된 그런 형태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2018 대입에서 달라진 점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시, 수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아직도 알 듯 모를 듯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시와 수시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짠! 자, 보기 좋게 한번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일단 정시는 다 알고 있듯이 수능 100%로 가는 것이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최대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시기가 있죠. 그 일정한 시기에만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 그럼 수시는 어떤가요? 네, 수시는 그야말로 정시가 아닌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시작된 다음에 수시를 하는데 6월 달에 시작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경찰대학이나 특수목적대학은 6월 달에 이미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뽑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크게 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로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기간이 커다랗게 없기 때문에 또 군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나다군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이 정해져 있지 않고 6개를 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시가 최대 6번 이렇게 지원 가능하고 뭔가 기회가 많고 그동안의 나의 생활을 잘 보여주면 되지 않나. 또 네. 거의 수시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80%를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대세인 수시에만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수능 체제 없는 내신만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전형을 준비했다가 수시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시에 전혀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올인하지 말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릴 거고, 첫 번째는요, 자기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극대화하는 것이 수시의 성공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장점을 알아야겠네요. 네. 뭐 내가 내신을 잘한다든지 또 모의고사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 내가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수시 전형에서다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아니면 논술이냐, 적성이냐, 특기자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배들은 어떤 성적을 가지고 합격을 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교육부나 대교협 포털 사이트에 가면 어디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성적이 나와 있어요. 어디가? 네, 기억하기 쉽네요. 쉽죠. 어디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현재 나의 위치는 거의 다가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아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한우물을 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경쟁률이 20대 1이 넘습니다. 20대 1의 의미는 20명이면 19명이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한 명이 합격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고 한우물을 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어떻게 수시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나에게 맞는 전략이고 이런 감이 잘 못 잡겠는데 선생님께서 좀 감 좀 잡아주세요. 두 개의 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을지 한번 보죠. 자, 나인재 학생인데 내신이 1.378등급이고요. 수능이 국수형 112, 탐구가 2입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네, 훌륭하죠. 한전략 학생은 내신이 3.09등급이고 수능 모의고사가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탐구가 5등급, 4등급입니다. 한전략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학생이 합격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이 중에 단감은 이름도 얘기하고 있네요. 나인재. 나인재야 얘죠. 과연 그럴까요? 네, 한번 결과를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면접 준비 소홀로 불합격을 한 그런 인재가요? 네, 그렇게 되고 한전략 학생은요 수능 체제와 논술로 수시를 합격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학생이요? 예. 나인재 학생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학교 생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봤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1단계 3배수를 뽑았는데 완전 합격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봐도 너무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3배수를 뽑았다면 30등까지 뽑은 거예요. 근데 아마 10등 안에 내가 들걸? 이렇게 하고 면접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합격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물론 뭐 정시에도 좋은 데를 갔지만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한전략 학생은 사실 보니까 어때요? 수학만 수능에서 2등급이고 나머지는 난감하죠. 내신도 3.09등급이라서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활동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웃지하노 하고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나는 장점이 수학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비교과를 보면 수학 경시대에서 4위를 2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수학 통계 관련 독서를 좀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라서 강점이 수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거를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있을까? 알아봤던 것이 인하대였습니다. 인하대가 2등급 하나를 요구했는데 수학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맞췄네. 논술 시험도 수학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충분히 살린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떨어질 줄 알았던 그 학생이 수능 최저하고 논술로 합격한 단감의 학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전략이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합격을 했네요. 이래서 전략이 진짜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에게 맞는 전략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그쵸.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도전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번을 뽑으셨죠? 제가 짜잔. 내신이 최고의 스펙.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신이 최고라면 나는 여기에 도전해 볼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가장 큰 스펙이 내신입니다. 네, 그럴 정도고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뭐 서로 활동을 별로 한 게 없다 보니까 내신이 베이스가 돼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네. 네. 양보다는 질, 결과보다는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양을 쭉 그냥 나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하게 된 계기나 과정, 어떤 거기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부의 그 페이지 수를 물어본 친구가 네, 있었는데 네. 그 페이지를 단순히 채우는 것보다는 이런 질과 과정 이게 맞습니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짠!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인 사고가 드러나도록 할 것. 네. 자, 이런 내용은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네. 이런 거를 한번 맞습니다. 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실적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다라는 걸 잘 맞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이나 경험들을 생각해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또 뭐 융합적인 인물이나 네. 창조적인 그런 인물들을 네.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네. 네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네. 타율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준비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쩌면 수업 시간 중에 호기심을 갖는다든지 네. 또 뭐 탐구력, 또 태도에서도 협업이라든지 발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세특도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좀 한 가지 자랑하고 가도 될까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그걸 발표를 해라. 그리고 네. 또 어떤 과제를 주고 한번 발표해 볼 사람. 그래서 기회를 줘요, 수업 시간에. 네. 4시간 할애해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다가 자세히 적어줍니다. 네. 학생들에게 기회도 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참 잘하고 있어. 네. 애쓰답니다. 다섯 번째가 책 얘기인데 네, 이것도 좀 더 다섯 해주세요. 번째. 네. 책은 내 친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선생님 독서 활동 기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또 많이 읽었으며 맞습니다. 어떤 네. 지적 교양을 쌓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물론이고 네. 지금 이 시기 고3으로 올라가기 전 요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독서하시고 또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학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학업에 관련된 내용이 꼭 공부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서 쪽에서 이렇게 접근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 메르스가 왔을 때였나요? 네, 그때도 어떤 뭐 통계책을 읽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다. 좀 더 깊은 책을 읽고 나머지 그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들이 읽을 만한 그런 책들 깊은 심화까지 읽어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냈던 내용들을 썼고 응용 통계학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향성이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끌어올렸어요뿐만 아니라 독서 속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놔야 되겠죠. 그 친구에게 메르스가 기회가 됐네요. 맞습니다. 예, 예. 막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그런 친구들을 정리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성적 이런데요. 수시예요, 정시예요?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보시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되게 우리가 잣대가 보면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모든 학생들을 뭐 9개 단계에 전부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번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네.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런 상태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다. 그러면 내신 3등급이면 상당히 좀 불안하죠. 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정시 모집까지 길게 긴 호흡으로 보라는 얘기고 또 상위권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높은 그런 논술 전형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거꾸로 내신 성적은 1, 2등급인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시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시까지 갔을 때는 경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에 전념을 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지금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내신이 아주 안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정시 집중하는 거 바람직하고 또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내신 성적이 별로 들어가진 않아요. 논술에서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도 또 그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내신은 4,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3등급이면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대학의 논술은 노려볼 만한 겁니다. 네, 그렇게 네. 하고 적성 전형도 좀 고려해 보는데 이건 수학 성적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내신도 모의고사도 둘 다 4, 5등급이다. 이런 학생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손 놓지 말고. 포기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끝까지 적성 전형 검사 전형을 갖다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수시가 결국 정보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수시 전형이 무려 3,000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결국 나는 정보의 싸움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수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분류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3,000가지를 어떻게 좀 서로 다르게 해서 분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면 뭐 대학별 고사로 보는 논술이나 적성 검사 전형, 아니면 그 특기자 전형 있죠. 그런 정도예요. 그런 5가지밖에 없는 건데. 간단하네요. 네, 그냥 우유를 우유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뭐 연땡 우유, 뭐 건땡 우유, 매땡 우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잖아. 분류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수학의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가지수가 나오는데 그런 카더라 통선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장점이 학생부 교과에 있는지 아니면 활동까지 잘해서 종합에 있는지 아니면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보면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한음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두음을 정도, 한음을 저거 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수시 전형이라는 게 3,000가지가 아니고 4-5가지 정도 된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유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많은 수시 중에서도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좀 봤을 때 좀 유의할 만한 거, 특이한 거 그런 전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특이하다고 보기에는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요. 그 이런 전형이 있어요. 교과 70에 서류 30.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 말고 이게 뭐 생활이나 이런 걸 주로 보는 교과를 거죠. 되게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과 플러스 뭐 서류라든지 교과 플러스 비교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되게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 뭐 학교 생활 우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교과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탈을 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정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1등급은 뭐 8점, 뭐 2등급은 6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라는 신호를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 사항에 교과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면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전형 방법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내신이 4, 5등급인데 정시 준비나 논술해도 될까요? 저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학생이라면 모의고사에서 국어나 사회 쪽이 좀 특출나게 잘 나온다든지 그럼 준비해도 됩니다. 그때는 내신의 반영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또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 또는 과탐, 국어 영어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연계 논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 저 평균 등급을 보다 보니까 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이 강조하는 게 개인의 특성입니다. 하나 예로 5.29등급의 학생이 있었어요. 난감해져, 그죠?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33512. 그러니까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수학, 과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 학생이니까. 이 학생이 그 세종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2개 합 6이었어요. 그러면은 국어하고 수학으로 맞출 수도 있었고 수학하고 과탐으로 맞출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자기의 그 최대한의 그 있는 장점을 모아서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해요.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3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수시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될 것 같아요. 논술입니다. 그러면서 EBS 논술로 준비를 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논술 준비의 최적기는 언제인가요? 빨리 하려면 1학년 마치고 나서 하면 되는데요. 네. 그때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예요. 생각을 그렇구나. 참 잘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 왜냐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배운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학생의 사례는 뭐냐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에요. 거기 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나 EBS로 들어와가지고 기출문제를 3년 동안 그걸 꼼꼼하게 풀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 해서 노력했겠네요. 그럼요. 그 성의죠, 성의. 성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EBS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속에서도 각 대학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강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논술이나 수준별로도 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 그 학생에게 그래 논술로 준비해봐라.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수시만이 답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입시를 준비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능입니다. 네,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더라도 최저를 수능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고요.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문계는 보통 2개 합이 4 정도. 네. 자연계는 2개 합이 5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2018 대입 성공 포인트,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내용들의 핵심만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성공 키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용은요. 내 장점에 맞는 맞춤식 준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죠? 아까 논술 얘기하면서도 인문계인데 뭐 전 영역이 아니라 국어 사회에 강점이 있다. 자연계는 수학 과학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가지고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출지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자기의 장점을 잘 알아야 되겠군요. 네. 두 번째 내용은요. 수능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수시에서는 인문계 2개 합 4, 자연계 2개 합 5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지원 폭이. 선택 폭이 넓어지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내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의 불합격입니다.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수능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정시까지 넘어갔을 때는 수능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100%죠. 네. 학생부가 좀 들어가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의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위 점수 가지고 뽑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라는 거를 아직까지 지금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짜잔!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나의 힘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더 이상 강조하면 우리 친구들 귀에 딱지 안 칠 것 같은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 힘이 되는데요. 근데 대학마다 반영 교과와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어떤 반영 교과와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고3 내신을 준비할 때 좀 더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문계는 뭐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그런데 중위권 대학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문계에서 수학을 뺄 수도 있어요. 자연계에서 국어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진짜 오늘 몇 번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이는 전략. 논술 전형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논술고사 시행대학은 31개 대학이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논술 100으로 최저 없이 뽑는 대학들도 있으며 또 논술과 학생부로 구성되는 게 있는데 선생님 논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융합, 통합, 그 교과 간의 그 통섭을 요구하는 그런 교과에서 조금 벗어났죠. 그래서 이 평소 교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또 잘 준비하고 잘 써낼 수 교육과정 있는 내로 돌아왔어요. 네. 시험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또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나의 현재 위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것도 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네. 네. 5번째 네. 수시와 정시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오늘 뭐 강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올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하고 수능 최저 업무량을 되게 준비를 해요. 저희가 저 설명회를 다니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그거를 준비해야만 수시가 마감이 돼서 혹시 다 안 됐더라도 정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갈 대학은 정시가 거의 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73.7%를 뽑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정시에도 충분히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거 강조해주고 네. 싶고요. 정말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극단적인 이제 두 경우가 있는데 한 명은 선생님 저 내신 성적을 봤는데 상담하고 나서 걔가 선생님 저 내신 포기하고요 이제 정시로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또 한 명은 선생님 괜찮네요 저 내신 그러면은 이제 내신으로만 갈게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정시 수능 공부 안 할래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안 된다. 네. 끝까지 2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하기 쉬울 정도면 다른 친구들도 지원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신 같은 경우는 거의 퍼펙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한양대학교가 그렇잖아요.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네, 학생부 교육 대단히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서는 거의 1.0이에요. 맞아요. 예, 합격자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좀 있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수능과 그리고 수시 2마리 토끼를 꼭 놓치지 말고 잡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수험생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계속 강조했지만 그 2018 대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시에서 특히 나의 그 장점은 무엇인지 그걸 오늘 꼭 캐치를 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전형으로 준비할 건지 대개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과 논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하고 종합을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꼭 뭔가를 결정을 해서 정말 한 우물을 파듯이 깊숙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수시와 수능 모두 잡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이 성공이다. 자신만의 전략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의 2018 대입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거 네. 외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합격의 기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자, 기적을 이루세요. 기적을 이루세요. 수능 대박.